여러분, 착각 속에 빠져 살 때가 아닙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화 부업으로 1시간만 일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법? 그런 거 없습니다. 있긴 하죠. 진짜 상위 한 1%? 그 정도의 분들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그냥 살펴보시면 되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진짜 완전 극소수 분들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90% 이상은 월에 10만 원도 겨우 벌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전자책, 유튜브, 구매대행, 리셀, 블로그, 코인, 주식 진짜 거의 다 해봤고 지인들 중에서도 다양한 부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자본, 소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고 쉽다고 알려진 부업들의 실상을 전부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실상을 듣고도 해보고 싶다면 현실적으로 돈 벌기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으로는 전자책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크몽, 타링, 와디즈 같은 플랫폼들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전자책 판매자들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잠깐 정산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와디즈에서 펀딩을 했었고 전자책을 제가 37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었고요. 정산 수수료 그리고 마케팅 비용, 기본 서비스 이용료 이런 것들을 다 떼고 나니까 한 2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괜찮은 수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는 완전히 망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자책 내용은 사실 경쟁자가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전자책 부업을 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사실 저 정도의 수익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안 팔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망하는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쓰는 이유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기의 재능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이나 강의로 한번 잘 만들어 놓고 월에 100만 원 정도의 자동화 수익을 노리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여러분들만의 그 재능이 있잖아요. 과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재능일지 소비자들이 여러분들 전자책 표지랑 상세 페이지만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자책 시장도 이미 양산형 전자책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해서 그냥 올려놓고 기다린다고 많이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럼 어떻게 파냐? 컨텐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신뢰라는 건 또 뭐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전자책을 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미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본인이 판매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영상들을 찍고 그 영상에서 무료 전자책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 DB를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객들한테 자신의 유료 전자책을 소개하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전자책의 퀄리티가 좋다면 고객들이 이 사람이 판매하는 전자책은 사면 무조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그렇게 많은 판매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자책 부업을 시작했을 때 이런 게 있냐라는 거예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하루 만에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게 헛소리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딥한 작업이 필요한 일이에요. 저도 제가 전자책을 판매하면서 느낀 건데 물론 실패를 했지만 막상 팔아보니까 굉장히 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전자책은 책 한 권을 대충 AI로 쓰고 편하게 쓰고 그런 게 아니라 컨텐츠도 굉장히 중요하고 퍼스널 브랜딩도 잘해야 하고 마케팅도 함께 잘 굴러가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걸 몰랐던 제가 실패를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재능과 자료의 퀄리티가 좋다면 자동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쇼츠 부업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한번 봐볼게요.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상위 10%만 돈을 벌고 있고 하위 10%는 평균 300만 원도 못 벌고 있다. 전업 유튜버 중에 일부가 한 해에 겨우 300만 원을 벌었다. 한 해요. 월이 아니라 1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컸지만 전업 유튜브를 시작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겠죠. 2024년도 기사니까 2025년이라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게 없었다는 얘기겠죠.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쇼츠의 문제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쇼츠는 아무리 조회수가 잘 나와도 애드센스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쇼츠 영상 조회수가 100만이다 이러면 돈을 많이 벌고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쇼츠는 롱폼이랑 다르게 광고가 직접 붙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수 대비 수익이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리고 AI로 만든 영상들 대부분 똑같은 주제, 똑같은 편집, 똑같은 스타일이 많겠죠. 초반에 알고리즘이 잠깐 밀어줄 수도 있는데 유튜브도 이제 바보가 아니라서 AI를 통한
하지만 이런 비슷한 컨텐츠는 점점 노출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쇼츠 유튜버들 커뮤니티 가보면 처음에 조회수 잘 나오다가 지금은 조회수가 빵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죠. 그리고 AI로 만들었더니 채널이 정지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도 상위 10%만이 살아남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선점하셨던 분들은 살아남았을 확률이 높겠죠. 이미 쌓아놓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나머지 90% 정도는 영상을 올려놓고 멘탈 터지고 관두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회수 수익만으로 내가 돈을 벌겠다?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쇼츠만 올려서 수익화를 하려면 최근 90일 안에 1000만 조회수가 나와야 합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달성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하위 90%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 살림템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냥 바로 뜬 영상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쿠팡의 역대급 공중부양템 3가지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한번 타고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가 5,000명입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많지 않은 구독자죠. 물론 1,000명 모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사실 유튜브라는 큰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구독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최근 영상의 조회수만 봐도 그렇게 높은 조회수는 아니죠. 뭐 3,100, 29,000, 1,400, 45,000 이런 식으로 좀 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조회수를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돈을 벌고는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은 여기서 지금 아이템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를 하던 자신의 상품을 팔던 서비스를 팔던 유튜브를 마케팅의 채널로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조회수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 10만이나 50만 조회수, 뭐 100만 조회수 쇼츠에서 그렇게 나오는 조회수 수익만 버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튜브를 하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서비스 이런 걸로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높은 확률의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냥 편하게 AI로 조회수 수익 노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유튜브를 운영을 해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올리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조회수 수익은 저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음악 부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힐링 음악 같은 게 있겠죠. 말은 쉽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채널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제가 힐링 음악 연속 듣기로 검색을 하고 한번 업로드 날짜 최신 순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런 양산형 힐링 음악들이 쏟아지고 있고 조회수가 굉장히 처참하죠. 엄청납니다. 진짜 조회수가 없는 게 부지기수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어떻게 영상들을 찾아서 보는지를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힐링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근데 홈화면에 갑자기 힐링 음악 영상이 뜬다고 해서 갑자기 힐링 음악이 막 듣고 싶어져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을 시점에 검색을 해서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할 겁니다. 검색을 해서 보면 이미 이 시장을 점령해 놓은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만 계속 보게 된다는 겁니다. 힐링 음악은 굳이 이것저것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최신성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유튜브를 수익화를 하려고 하면 구독자랑 시청 시간도 필요합니다. 구독자는 1,000명, 시청 시간은 4,000시간 이상이죠. 일단 구독자 모으기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채널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을 하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구독을 하죠. 근데 힐링 음악이나 이런 음악 채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검색해서 틀어놓고 끝이잖아요. 구독을 유도하기도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음악 영상들은 길이도 길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막 11시간이죠. 이렇게 길어야 해서 인코딩도 굉장히 오래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짧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아니라는 거겠죠. 물론 역시나 잘 버시는 분들은 잘 버시고 계시겠지만 쉽게 가능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넘게 하셨는데 구독자를 못 늘려서 수익화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구매 대행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런 온라인 사업들도 월 1,000만 원 벌 수 있다고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홍보한 영상들이 있죠. 물론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제 쉽게 돈 번다고 얘기는 절대 안 하니까요. 자, 그럼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아무 지식도 없이 상품만 올리면 되는 줄 알고 진입하면 10중 8구 망합니다. 이해하고 공부해야 할 지식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고요. 쉽게 진입해도 돈 버는 건 절대 쉽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웬만큼 수익이 나오려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적어도 3달? 한 디지털 노가다라는
말이 생긴 이유가 이 해외 구매 대행 때문이죠. 그래서 1년 넘게 했는데 100만 원도 못 버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미 시작한 지 오래돼서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끌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돈을 벌게 돼도 문제가 있어요. 우선 반품 관련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편이고요. 현지로 돌려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 자체가 우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동화를 이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베끼기나 이런 걸로 인해서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구매 대행이나 이런 온라인 사업은 부업보다는 전업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업은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적당한 수익을 버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온라인 사업은 애초에 시간을 좀 갈아 넣어야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그렇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뭐 할 말 없지만, 대신에 나를 좀 많이 갈아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부업보다는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사업이라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사업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도를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단기간 짧게 일해서 돈 버는 부업으로 생각하기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해외 구매 대행이나 온라인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내 온몸을 바쳐서 일을 할 각오가 돼 있으신 분들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리턴이 좀 세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블로그 글쓰기 부업입니다. 뭐 AI를 통해서 글 좀 쓰다 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우선 이것도 시작부터 불평등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을 잡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뭐 신뢰도, 체류 시간, 클릭률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신규 블로그라면 더더욱이나 초반에 상위 노출은 꿈도 못 꿀 거고요. 일관된 주제로 꾸준하게 글을 많이 올려야 블로그 지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구매 대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많이 그리고 좋은 글을 쓸수록 성장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쉬운 부업이라기보다 노력과 시간을 쏟아 부으셔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최적화 작업이 완료된 블로그들이 비싼 돈에 팔리고 있는 겁니다. 개인 블로그를 아무리 키워도 이런 최적화된 블로그를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보성 글들이 이미 너무 많이 넘쳐나요. 솔직히 말해서 쿠팡 파트너스나 이런 거 연계해서 뭐 에어프라이어 추천, 가습기 추천 뭐 이런 키워드들의 글이 있죠. 그런 거는 이미 경쟁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어프라이어 추천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글이 40만 개가 나옵니다. 40만 개. 이런 곳에서 상위 노출? 과연 쉬울까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겠죠. 물론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보분들은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잡아서 글을 올려야 될지도 처음부터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 이제 수익이라고 따져보면 뭐 블로그 글 중간중간에 위치하는 광고를 클릭하면 돈을 벌지 않냐? 애드포스트라고 하죠. 과연 그게 금액적으로 얼마가 되냐? 뭐 유튜브 조회수랑 비슷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수익 구조도 초보자분들이 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휴 마케팅, 애드포스트, DB 수집, 뭐 체험단 이런 다양한 구조들을 이해하고 나한테 맞게 설계를 하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블로그 부업으로 돈을 번다고 하면 좀 특정 분야의 노출이 가능할 만한 키워드를 잘 찾아서 꾸준히 글을 올리고 마케팅 대행을 하거나 블로그 대행을 노리거나, 아니면 카테고리를 잘 정해서 협찬을 많이 받는 블로거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수익화 목적으로 쓰거나, 그리고 다양한 SNS와 연계를 해서 방문자 수도 같이 좀 늘려보고, 이런 확실한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꾸준한 시간 투자는 당연한 거고요. 아무튼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은 부동산 관련해서 포스팅을 꾸준히 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블로그를 마케팅 채널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단순히 AI로 양산형으로 글을 막 남발하면 돈을 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페이백 부업입니다. 뭐 원금 보장해준다고 하고 너가 투자를 하면 예치한 금액보다 몇 퍼센트를 더 줄 거니까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가 좀 나더라도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준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슨 금융투자가 장난도 아니고 그냥 이런 영상들은 쳐다도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분들 상대로 더 힘들게 만드는 악질들입니다. 이 구조는 본질적으로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해서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형 금융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무등록 업체,
불법 리딩방과 연계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원금도 보장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겠죠. 물론 사기가 아닐 가능성도 만에 하나 있지만 영상만 보고 그 사람을 믿고 투자를 한다는 게 사실상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돈이 한순간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릴 겁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런 건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쉽게 돈 버는 건 절대 없다. 대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당장의 편한 길을 좀 찾기보다 내 시간과 노력을 쏟아서 제대로 수익화 구조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어느 시장이든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어딘가에는 열려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일이 자기 자신한테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사업들에 대한 정보들이나 아니면 이런 부업들에 대한 정보들을 꾸준하게 영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